안녕하십니까. 쇼킹부동산입니다. 3기 신도시가 임대로 전환될 가능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 기사 볼게요. 3기 신도시부터 LH 땅 팔지 말고 임대로, 이제는 국회까지 나선 상황입니다. 무주택자의 내 집마련 전략에 중대한 변화가 시작됐어요. 현재 진행 과정과 향후 전망까지 한번 총정리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반복 지적한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로또 청약입니다. 그러면서 분양가 상한제까지 개편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 로또 분양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가 투기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세보다 많이 쌀 때 많은 청약자가 몰리고, 이런 청약자들이 몰리면서 집값이 과열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 곳이 어디냐? 바로 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대규모로 토지를 수용하고 그 위에 기반시설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기반시설 위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게 돼요. 하지만 이 주택 공급을 확대할 때 수분양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하게 되죠. 아니, 왜 신도시에 청약받으면 시세 차익이 발생하나요? 일단은 분양가 상한제는 강력한 분양가 통제 수단으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되는 게 있고요. 또한 기반시설이 확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허허벌판으로 생기지만 지하철도 들어오고 기업도 들어오고 대형 상업시설도 되다 보니까 점점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가 나와요. 물론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집값 상승도 분명히 포함이 되겠죠. 어찌됐든 신도시, 대형 신도시 불패 신화가 괜히 나온 게 아닌 게, 일단은 대형 신도시를 분양받고 장기간 보유하면 무조건 보호답 받는다. 이건 아마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일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인가? 신도시 개발 토지의 소유권을 공공이 보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택을 공급할 때 어떤 식으로 가나요? 토지를 주는 게 아니라 토지 사용권을 제공하는 중심으로 해서 주택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토지와 건물을 분양하는 모델에서 공공자가주택이나 장기임대주택 중심으로 공급체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강조한 이후에 이제 신임 국토부 장관인 김용덕 장관도요,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을 염두에 두면서 능동적 공격적으로 임해달라는 이 대통령의 주문을 받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방식, 지금 대통령실에서 생각했던 것이 국토교통부로 넘어갔고, 또한 국회로 다시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LH 택지 매각 방식 어떻게 계약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첫 본격 논의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왜 이게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게 중요하냐? 일단 3기 신도시 공급 방식을 바꾸려면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 필요하고요. 또한 새로운 유형의 공급 모델을 이제 뒷받침할 법적 기반도 필요하거든요. 그럼 국회에서도 오케이 하게 된다면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토론회에서 무엇을 논의했을까요? 땅 장사라는 비판을 받는 LH의 택지 매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다 같이 모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개인과 기업이 분양을 통해 시세 차익을 얻는 구조 자체를 문제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내용이냐? LH의 택지 매각 방식, 즉 민간 분양만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공공 분양도요, 이제 공공 분양도 개인이 시세 차익을 가져가게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못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토지 매각, 기업의 매각하든 개인의 매각하든 이것은 하지 않고 공공이 보유해야 된다는 정책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져 보입니다. 현재 가장 당황스러운 사람들은 바로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자입니다. 2020년 8월 기사 볼게요. 당시 국토부 장관이었던 김영미 장관은 30대 영끌의 아파트 사지 말고 청약 기다려라, 그러면서 3기 신도시 공급을 앞당긴다고 이야기를 했죠. 또한 2021년, 2023년, 2024년, 2025년 매해 3기 신도시 공급을 앞당기다는 얘기가 부동산 시장 과열될 때마다 나왔어요. 자, 우리가 이거 앞당길 테니까 3기 신도시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는데, 이제 와서 시세 차익 난다고 임대로 다 돌리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청약 대기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현재 3기 신도시 청약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자, B1 블럭, 왕숙 B1 블럭 같은 경우는요, 특별공급 경쟁률이 37대1, 일반 공급 경쟁률이 49대1을 기록했습니다. 왕숙 B2 블럭은요, 특별공급 경쟁률이 34대1, 일반 공급이 51대1로, 자, 81명 모집에 무려 4,000명이 지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B1 블럭, B2 블럭 입지 좋아요. 왕숙에서 제일 좋은 입지는 GTX B노선 역세권입니다. 그 다음에 9호선 역세권, 마지막으로 이제 B역세권 같은 경우는 이제 입지가 안 좋은 곳에 포함이 되는데 B1 블럭, B2 블럭 모두 다 입지가 안 좋은 곳에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81명 모집에 4,000명이나 몰렸다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분양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거, 이렇게 분양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원래 계획된 목적이 아닌 다른 유형의 주택이 공급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3기 신도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사전 청약을 진행한 단지들은 본 청약이 나오겠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하고 윤석열 정부 때 많은 사전 청약이 진행됐었고, 그거는 예정대로 나와서 2027년까지 공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분양을 위한 주택 용지도 공급도 좀 약간이지만 진행이 됐어요. 왕숙이나 창릉, 왕숙 2지구, 그리고 대장지구도 제가 알기로는 공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공급된 것도 아마 2027년에서 2028년에 본척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추진했던 거니까 원래 계획대로 진행은 하고요. 그 외 공급 물량, 대다수를 차지하는 물량은요, 제도 개편과 지구 단위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청약 수요가 이제 동서남북으로 한 20만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것 제외하고는 공공택지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솔직히 좋은 소식은 분명히 아니라 생각해요. 이런 정책 나올 때마다 제가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이거 3기 신도시 왜 만들었죠? 그냥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왜 만들었는지 예를 예전에 한번 들어드렸잖아요. 자, 이번에 철산역 주변에 철산역 자이가 분양가가 16억에 나온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분양가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분양할 때 만약에 정부에서 광명시흥지구를 분양가 8억에 잡고 34평을 매주 막 1000세대, 2000세대씩 공급을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분양가 16억. 분명히 입지는 철산역 자체가 더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좀 분산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높은 분양가를 채택한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광명시흥지구를요, 일반 분양이 아니라 전부 다 공공자가주택과 임대주택 형태로 공급된다면 어떻게 볼까요? 이것을 같은 아파트 가치로 볼까요?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간 분양, 민간 아파트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3기 신도시든 1기 신도시든 2기 신도시든 모두 다 기존 주택 집값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라는 거. 또 하나의 문제가 더 있습니다. 자, 토지를 공공이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만 공급하는 방식은요, 대규모 자본이 한꺼번에 투입되고 장기적으로 수익을 얻는 방식이 돼요. 그러면은 엄청난 돈이 추가로 투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LH가 137조 원의 빚더미에 쌓여 있고, 돈이 없어서 3기 신도시 지연이 계속 일어나는 와중에 빨리 민간 주택 용지를 매각을 해서 그 수입으로 보존을 해야 되지만, 그것을 막아버리고 공공자가주택으로 월세만 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과연 이것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사업 모델인지, 분명히 자금의 확보 방안도 반드시 나와야겠지만 지난 토론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정책을 소개할 때 흔히 보이는 댓글이 있습니다. 투기 못하게 되니까 열받냐? 나는 그런 집 들어가고 싶은데. 물론 그런 집 수요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을 거예요. 그래서 자본금이 적고 월 저축액이 많지 않은 사람한테 좋은 주택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주거 정책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요, 또한 유주택자들도 분명히 좋아할 정책이라는 거예요. 내 보유 아파트를 견제할 수단이 사라졌다는 거죠. 장기간 집값을 안정시킬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공공택지, 신도시의 대규모 공급인데, 이것을 생소한 모델로 공급한다는 것은 그 기회를 날리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영상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 아파트, 토지를 제외한 방식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토부에 이어서 국회까지 본격 논의가 들어갔는데요.
정치권은 개발이익, 건설사, 초기 분양자 사유화가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자, 3기 신도시 청약 경쟁률이 급속도로 올라가는 와중에 기공급 물량을 제외하면 큰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 그래서 공급 유형도 바뀔 것이고 공급 시기도 늦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3기 신도시 관심 많으신 분들께 이 영상 중요하니까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